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대만 여행 3탄으로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대한 썰입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이지만 타이페이와는 접근성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타이페이역에서 붉은색 딴시에이선 전철로 출발하여 스린역에 내려 버스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은 1965년에 개관했으며 소장품의 수는 69만 7,400여 점으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이 박물원은 유물의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한 그 소장품 수도 엄청나게 많아 유물을 3개월에 한 번씩 바꾸어 전시한다고 합니다. 모든 전시 유물을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며 관람하려면 무려 8년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이 박물원에는 중국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이동할 때에 대륙에서 가져온 문화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장개석은 중국 전통 문화에 애착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공내전 당시의 장개석은 베이징시의 자금성 고궁박물관에 있던 유물 중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유물 29만 점과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 박물원의 핵심 유물들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유물 60만 8천 점을 선정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국립고궁박물원 입장권은 350대만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5,0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중앙국립박물관은 입장료가 무료인데 반해 이곳은 입장료를 통해 수많은 유물들을 관리 보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도슨트를 예약하여 헤드폰과 수신기를 받아 우리말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훨씬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박물원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부터 1층까지 이동하면서 관람했습니다. 1층에는 대만의 국부로 모시는 순원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순원은 국민혁명을 주도하고 중국 국민당을 창단한 인물이며 중화민국 초대 임시 대총통을 지냈습니다. 대부분의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가방과 음식,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장할 때 보관함에 맡기고 들어가야 합니다. 박물관 소장품들은 카메라로 찍을 수는 있으나 카메라 플래시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관람장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붉은색 양탄자가 깔려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3층 전시실로 먼저 이동을 했습니다. 중국 고대 송원 명청 왕조의 역사와 그 유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 워낙 관람객들이 많아서 도슨트의 안내로 꼭 봐야 하는 핵심적인 유물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꼭 보고 싶은 유물은 익히 많이 들어왔던 옥배추와 삼겹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배추는 해외 전시 중이라 원품은 볼 수 없었습니다. 3층에는 중국 본토를 줘도 바꾸지 않는다는 보물, 치욕 백채와 육형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옥배추라고 하는 치욕 백채는 배추 형상을 옥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대만 국보 1호로 선정된 문화유산입니다. 이 작품은 비치옥을 사용하여 하얀 배추 줄기와 비치색의 잎사귀를 섬세히 묘사했습니다. 실제 배추와 거의 100% 비슷하게 옥으로 다듬어 만들어졌는데요. 배추잎에 머무르고 있는 2마리 곤충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손대대 번영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치와 메뚜기입니다. 그 디테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은 일명 삼겹살 돌이라고 하는 육형석인데요. 동파육을 닮은 돌이지요. 중국 요리 종류인 동파육은 북송 때 시인 소동파가 즐겨 먹던 요리라고 합니다. 원래 3층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1층에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크기가 5.7cm 높이로 어른 한 입에 들어갈 만한 크기였으며 생각보다 작아서 실망했습니다. 벽옥이라는 돌의 자연스러운 층층 무늬와 색을 활용해 살코기, 비계, 껍질 부분을 표현한 청나라 황실의 보물이었죠. 벽옥은 특별하게 다양한 무늬와 색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조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맨 위층은 젓갈색으로 색을 입혀
마치 고기 껍질이 간장에 적셔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장인은 천년적인 특징을 따라 가공하여 실제 동파육처럼 윤기가 흐르는 세밀한 질감 묘사가 일품이었습니다. 건용제가 해당 유물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신하들에게 진짜 동파육인 것처럼 장난을 쳤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건용제의 공주가 이 육형석을 진짜 동파육으로 착각해 먹으려다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하단에 금으로 접시와 장식을 추가했다는 후일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유물은 모공정으로 서주 선왕대의 청동 소치입니다. 치옥백체 및 육형석과 함께 고궁박물관의 3대 보물 중의 하나입니다. 주나라 왕이 모공에 내린 책명 전문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항아리 안쪽에 보면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는데 497자나 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청동기의 주장 글자를 금문이라고 하는데요. 갑골문과 더불어 당시를 대표하는 문자 체계라고 합니다. 3층에 가보면 최소 2, 3천년 된 고대의 청동정과 종들이 널려 있습니다. 북송정료 백자 어린이 모양 베개입니다. 장난기 많은 아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이지요. 당시에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복을 불러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을 옆으로 하고 평상에 누워있는데 익살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 부분이 베개가 되는 디자인이 기발합니다. 동시에 기물의 몸체에서 형태를 잘 만들어 장식하는 정료가 뛰어난 기술을 사용되어 외형뿐만 아니라 생동감 있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대 후기 조상아 투와 인물 투구라는 작품입니다. 상아로 조각한 공예품인데요. 기법 면에서는 가장 감탄했던 작품입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공 안에 수십 겹의 공들이 안에 있지요. 공들은 안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독립 부속물들이라고 합니다. 투조된 여러 겹의 공은 모두 16개의 층으로 층들이 겹겹이 둘러싸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진조장 조감남 핵주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손톱 많은 올리브 씨앗으로 만든 조각배입니다. 1737년 궁중 조각가 진조장은 올리브 씨앗의 형태를 살려 소동파가 적벽에서 타고 다니는 한 척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예품이라고 합니다. 확대경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작습니다. 전면에는 소동파가 타고 있는 배의 양면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창문이 있으며 배 안의 탁자에는 접시와 잔이 놓여 있습니다. 세밀한 공예의 극치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물은 전체 전시물의 아주 소소한 일부분입니다. 제대로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사의 정수가 담긴 콜렉션을 빼앗긴 것이니 통탄할 일이었지요. 그래서 국共내전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도둑질한 유물들을 반환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은 이 요구를 무시하고 있지요. 이 밖에도 수많은 작품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니 대만에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만 여행 3탄으로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